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댓글창에 응원 댓글까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반기에 주목해야 되는 반도체와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리포트로 압축해서 가지고 왔고요. 해당 핵심 내용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수혜 종목분들까지 자세히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해당 리포트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원전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왜 원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죠. 낙폭률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수 자체가 상당히 약한 시점에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원전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만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특히나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호주가 있죠. 핵청정국이라고 불리는 이 호주에서도 원전에 대한 건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1년을 앞두고 호주의 야당이 원전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거기에 국민의 절반 이상 약 70%가 원전을 원한다라는 여론조사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던 핵청정국인데 그런 호주가 원전을 도입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원전에 대한 중요성 자체가 시장에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력 공급의 70%를 석탄이나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탄소 중립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던가 가동 자체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현재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전기차부터 AI부터 혹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최첨단 기능들 자체가 전부 다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중요성, 전력량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력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 요금 자체가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전력난을 호주가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국민들의 70%가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국가 단위로 원전에 대한 중요성들이 점차 부각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원전에 대한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죠. 사실 이번에 탈원전으로 대비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하락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를 성공하긴 했지만 기존의 탈원전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너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원전 수주를 진행하는 도중에 혹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다시 한번 탈원전을 하면서 우리에 대한 수주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심이 충분히 생길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대한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체코 원전 수주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즉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강조하면서 원전에 대한 생태계 복원 그리고 수출 지원에 대한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팀 코리아에 대한 원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 국내 원전에 대한 수주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원전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금융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이 원전이라는 게 1년, 2년 만에 짓고 끝나는 산업이 아니죠. 금리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특히 이 재생에너지도 사실 10년짜리, 15년짜리 프로젝트들이 무너졌던 이유가 뭔가요? 바로 이 금리 자체가 고금리로 바뀌게 되면서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자체가 전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 제조업에 대한 강점이 분명히 있는 것도 맞지만, 여기에 금융에 대한 지원까지 들어가게 된다면은 K 원전에 대한 경쟁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글로벌 무역 기조 자체가 과거 자유무역에서 중국이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자국 우선주의로 바뀌게 되면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이 수출에 기여하는 시대가 되면서 K 제조업에 대한 중요성들이 부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전 부품부터 기자재 업체들까지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품들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현지에 함께 진출하게 되면은 체코의 산업 생태계 자체도 발전시켜 줄 수 있다. 즉 얘네를 한국을 수주하게 된다면, 선택하게 된다면은 원전 건설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전 산업 생태계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 한국을 수주하게 된 추가적인 포인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카라 원전 사업에서 우리나라는 기일 내에 수주를 성공적으로 완성한 팀이기 때문에 여기에 10조 규모의 금융지원 옵션까지 갖춰지게 된다면은 체코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의 원전 수주에 대한 경쟁력도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체코 원전 수주는 주변국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에 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앞으로 줄줄이 나올 수 있는 400조 규모의 원전 시장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수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일단 원전에 대한 일정을 쭉 보면은 위에는 한수원, 아래는 한전이 전담 기간입니다. 쭉 보시면은 체코부터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이집트, UAE, 영국, 튀르키예, 남아공까지 현재 주요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현황을 보면은 원전에 대한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하반기죠. 체코는 끝났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남아있는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만 하더라도 벌써 8개를 우리나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2024년도 하반기고 그 밑으로도 이제 네덜란드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원전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코 수주 이후에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이 8개 프로젝트에 현재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체코 수주 이후에 바로 잇따른 낭보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집중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더 폴란드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재부각되기에는 충분한 재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부터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 다양한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중동 지역에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을 완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일부를 건설 사업을 진행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즉 어느 지역에서도 한국 팀 코리아에 대한 원전 수주 모멘텀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고요. 여러 해외 원전 사업 중에서 가장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은 EPC 계약이 2년 내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폴란드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시공 뭐 등등등에 대한 내용들인데, 결국에는 폴란드에 대한 수주 모멘텀들이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가장 가까이 있는 모멘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신규 원전에 대한 발주가 유럽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탈원전은 끝났고
원전 용량 자체가 유럽이 현재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탈원전 국가였었던 이탈리아가 지난 7월 14일 전체 전력 소비량의 11% 이상을 원전에게 맡기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렇게 기존에 원전을 수주했던 국가들이 원전을 추가 수주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엄청나다라고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전에 대한 전력 생산량 자체가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원전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호주부터 해가지고 이탈리아 그리고 최근에 스웨덴까지 탈원전 국가들이 원전 사업에 투입된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중요성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된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될 수 있는 원전의 물량 자체가 아주 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440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요. 61기가 건설 중이고 92기는 건설을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이 무려 300개입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원전에 대한 물량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원전이 무려 300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나와주면은 원전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회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약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해가지고 우리기술 혹은 우진엔텍 등등등을 해서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은 주가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고요. 국내 원전 생태계 복구 및 R&D 강화 움직임이 이제 막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즉 모멘텀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하는 산업의 초입부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폴란드 사업자 선정부터 장기적으로는 UAE, 네덜란드,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포함해서 수출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거고요. 이게 과거에는 워낙 국가들이 적다 보니까 한 번 수주 모멘텀이 뜨고 막 3년 뒤, 6년 뒤에 나왔는데 이제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속 사업자에 대한 선정, 최종 계약, 원전에 대한 수주 신청 등등등에 대한 모멘텀들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과거와는 다르다라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원전에 대한 급격한 도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와는 상관없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현재 원전에 대한 수주 릴레이가 나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인력입니다. 유럽에서도 이 원전에 대한 인력 부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죠. 하지만 용접에 대한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원전 산업의 건설 운영부터 연구개발, 지원 관리, 방패물과 환경에 대한 인력 수요는 약 4만 명에 육박을 하는데 공급은 3만 7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력 부족은 적어도 6년 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2030년 인력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4,500명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설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에 있는 건설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혹은 그 기업에 있는 그 국가에 있는 관리 인력을 충당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에 따른 물량을 다 갖고 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이 기업입니다. 원전에 대한 릴레이 수주에 성공할 경우 수주 물량의 20% 이상에 대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수혜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한전기술입니다. 원전 설계에 대한 비용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가지고 간다 라고 알려졌는데 쉽게 말해서 20% 정도에서 20% 조금 이상에 대한 수주 금액을 가지고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전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소 종합 설계와 원자료 개통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얘네가 이 기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 사업으로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4세대 노형, 핵융합, 그리고 노후 원전에 대한 원전들이 엄청나게 지어질 거니까 그거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데 원전 해체에 대한 미래 먹거리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수주 금액 속에서 설계 비용에 대한 내용들이 꾸준하게 실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꾸준한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해당 기업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원전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 따른 내용과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한전 기술 말고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하반기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죠. 반도체와 AI에 대한 내용들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 리포트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이 검색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다운로드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회원 가입 버튼, 이용 약관까지 누른 상태로 가입하기 버튼 눌러 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적으셔야 되는 몇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 실제 이메일에 대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적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개인정보를 여러분들이 굳이 적지 않아도 해당 컨텐츠들을 전부 다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그인까지 끝내셨으면은 하단부에 김용민의 극비자료집이라고 있을 겁니다. 김용민의 극비자료집을 여러분들께서 클릭하게 되시면은 방금까지 보셨던 해당 자료집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놨고요. 해당 자료집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스크롤을 하단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이라고 해서 PDF 파일로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평생 연구 소장이 가능한 자료집이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더 있는데 우선은 급등 추천주 컨텐츠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단기 매매 성향이 맞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컨텐츠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옆에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 급등 뉴스만 보셔도 오늘 시장에서는 이 뉴스가 핵심이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구나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급등주 분석이 있습니다. 매일 시장에서 급등주들이 나오죠. 그 급등주들이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이용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